제가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대학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기구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은 국토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70년대 말에는 2000년대를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해서 전국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내무부에다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제도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을 민간 업체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익성을 승화시키고 있어야 되니까 아카데미아와 실제 사이에 연구원이 있어야 되게 돼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있을 때 학장이 노용일의 교수였었는데 제가 노용일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초대 원장으로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국토개발원이라는 그 단어는 좀 좋지 않아서 국토해양보발연구원 이런 식의 이름을 댔는데 그건 뭐 전혀 CR이 맥히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출범이 됐습니다.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크리스라고 요새도 부릅니다만 인간 정주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무슨 개발만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하도 하고 그러니까 99년에 2000년 되기 바로 전에 개발자를 빼고 국토연구원이라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연구원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토지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요것도 거의 동시에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경대학원의 권태준 교수하고 같이 우리 사랑과 환경그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토지금고라는 게 있었는데 유근창이라는 장군 출신이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 국토가 개발돼야 되느냐를 공사가 돼서 하면 미래를 보고 공익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개발 개인 회사들이 하는 것이 있는 거지. 개발을 개인 회사가 해버리면 난개발이 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공익성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토지금고가 토지개발공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양택식 씨가 그 주택공사를 했었죠. 그 79년엔 또 거기에 또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토지만 평면적으로 다루는 것과 입체적으로 다루는 합병을 제안하게 되죠. 그때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하는 사람이 정무수석이었던가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제안한 원인 정책 기획을 했다고 해서 선배님 좀 뵙고 싶습니다 해서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합병이 잘 안 돼요. 주택공사는 그때 적자가 나고 있고 양쪽에서 그냥 복잡할 때입니다만 저는 그때 입체적으로 계획해라 이제. 왜냐하면 도시 설계 같은 거 했을 때 막 자연 경관도 죽이고 돈 버는 쪽으로 막 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승화시키고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LH가 출범된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 한국 그게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은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감리인데요. 70년대 중반에 이걸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서울시도 도시계획위원도 하지만은 홍익대학교 도시과장도 됐어요. 하여간 굉장히 바쁘게 지내면서도 반월, 여천, 뭐 창원 이런 걸 해주고 이렇게 계획을 해주면서 보니까 감리라는 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설계 과정은 내수로 나눕니다. 첫째는 기본 구상이라고 해서 스키매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머리로 토지 이용과 도시 정주 체계의 모습이 조경은 어떻게 하고 토목은 어떻게 하고 방제, 홍수가 난다든지 파이어
막는 거를 미리 생각하고 스키매틱을 만드는 게 구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상을 가지고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수자원도 올 수 있는 거고, 전기공사, 배관공사, 상하수도공사, 토질 구조 이런 게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시공하게 하는 실시 설계를 합니다. 워킹 드로잉이거나 또 어떤 때는 컨스트럭션 다큐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 도면이라는 거죠. 그 시공 도면에는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상수도 하수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게 전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공사라는 거죠. Construction and Supervision이라는 것이 네 번째 단계로 전 세계의 모든 건설이 하는 단계예요. 근데 70년 중반에 제가 와서 토지공사도 만들고 국토연구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사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그 네 단계의 머리인 기본 구상이 없더라고요. 기본 구상이 없어요. 대체로 지금 뭐 63 빌딩이다, 교보 빌딩이다, LG 트윈 빌딩이다, 123 빌딩이다. 구상은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해요. 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 제도를 건설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슈퍼비전이라는 것을 제도화시키는데 제도화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로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하자라고 그러는데 지하철 같은 걸 보면 여기가 지금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데인데 더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떼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에 2개 들어가는 거, 3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경사지게 해서 쓰레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밀으면 이게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이거를 떼서 한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 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연결되니까 물이 다 이렇게 들어가면 딱 들어져요. 이런 것이 이제는 스탠다드가 된 셈이죠, 전국에. 관리 유지를 잘할 수 있게끔 그래야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죠. 그리고 환류는 피드백은 뭐냐면 여기가 문제가 있네. 기본 구상하는데 산 재료가 돼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70년대 중반에 기본적으로 제가 제도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보니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탄을 받고 이랬잖아요. LH 공사라고 해서 랜드 앤 하우징이라는 것을 붙여서 LH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두 개를 합쳤다는 뜻인데 10,000명의 직원이 있고 부속되는 30,000명의 직원이 있는 엄청난 구조로 비대해졌단 말이죠. 국토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산업화시키는데 공익성을 승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행위로 돼가지고 지난 한 몇 년 동안 땅 판 걸로만 해도 20조 가까운 돈을 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런 공사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에 속해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토지 이용 변경을 하잖아요. 국토계획위원회에서. 그 토지공사가 요청하면 그야말로 그린벨트가 상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12명 앉아가지고 하면 휙 수조 원이 바뀌는 거예요. 큰 거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땅을 팔 때 토지 조성을 해서 구역 변경해갖고 이건 큰 재벌 회사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고 그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진을 치고 일을 다 따먹는 게 지금 신문에 다 놨더구만요, 보니까. 엄청 커요, 지금 보면은. 그럼 거기 가보면 토지공사에 있었던 건교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줄비에 뭐 이사 뭐 이렇게 하고 일을 따다주고 영양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가고 뭐 또 새 사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르텔이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이 중요합니까? 이제 그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